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가격은 9,669불입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펌핑이 오는 알트코인들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겠으나 조만간에 비트코인 큰 움직임을 대비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의 대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콘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아이콘에서 다른 블록체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BTP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들 간의 프로젝트 밸류 이동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데이터 교환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이런 블록체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반감기 후에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함께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부활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코인 해시레이트가 8개월째 최고치를 이번에 경신을 하게 되었고요. 온체인 데이터 또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활성 지갑수 또한 급증하고 있으면서 가격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최근에는 찰리 리도 라이트코인 재단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발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자,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중국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유명 인사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장의 발단은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리샤 오라이라는 사람인데요.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들을 까내리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들인 짜오짱펑은 사기꾼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허이 같은 경우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허이 공동 창업자가 바이낸스 BNB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몇백 배로 불릴 수가 있었다. 리시아 오라이, 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너만 닥쳤던 개꿀이 된 것이다. 짜오짱평도 한마디 하는데요.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너나 잘하세요. 정말 명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일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짜오짱평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인사들과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짜오짱평의 절친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저스틴 선 트론 주소수가 600만 개를 돌파했다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봇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주소수는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뎁도 그런데요. 사실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트론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초기이고 참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봇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전 세계에서 더욱더 많은 참여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체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때문에 국제 서플라이 체인 채널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특히 농부들을 비롯한 제조업자 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욱더 많은 시스템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특히 농부들이 적응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체인은 특히 남미 국가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스토리버드라는 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스토리버드는 비체인 툴체인의 기술을 활용하며 정보를 비체인 토르에 업로드하게 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실사용률을 늘려가고 있고 가격 또한 펌핑이 크게 오고 있는 비체인에 관련된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홍콩에 있는 한 자판기에서 비트코인 캐시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것을 로저버가 공유를 했었는데 이런 로저버의 행위에 대해서 톰베이스가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자판기가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로저버가 돈을 써서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좀 억지성이 다분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저버가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를 나는 많은 것에 투자를 했지만은 해당 자판기에는 투자를 한 적이 없다. 자판기 운영사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런 자판기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거래를 되돌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는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들을 또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홍콩 같은 경우
나라 전체가 이제 중국의 일부로서 귀속이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현상 중에 하나가 달러 사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뿐만 아니라 유료와 엔화도 거의 동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기축통화를 살 수 없으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으로 오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을 수 있으면 달러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돈이 더 몰려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를 떠나서 홍콩 시민들의 안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 CF 및 뮤직 비디오 감독 중에 조셉 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근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트레이딩은 내 새로운 취미다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7,500달러로 6% 수익을 보면서 450달러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네요. 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왠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안준희라는 한국분이셨습니다. 교포이신 것 같죠?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 가수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같이 사진도 막 찍었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홍보를 해준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나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산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지. 그건 그렇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성공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계의 악동이라고 볼 수 있는 메가피 삼촌. 이번에는 비트코인 100만 불 전망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까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2021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갈 수 없으면은 자신의 몸 부위를 이제 잘라서 먹겠다라고 했죠. 그 부위가 중요 부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담이었다라고 말을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약을 철회한 게 아니라 뻥이었지롱 하면서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까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메가피가 비트코인 편을 들면서 온라인상에서 피터시프와 논쟁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곤 했었는데 결국 배신하고 떠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IRA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클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퇴직연금 401k의 비트코인 편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거래량 데이터로 미뤄봤을 때 개인 퇴직 계좌, 401k 등 계좌 내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주식과 같은 전통 투자 자산 외에 비트코인을 퇴직연금 운용 투자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의식도 강해지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수익률이 좋은 자산도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시총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암호화폐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트코인 시총도 덩달아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도 어제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감기 후에 희소성이 금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소프트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 빨간불 들어왔다. 이 빨간불이 2012년과 2016년 상승장을 알리는 포인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 말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웬만하면 내년에 좀 돌파를 해주면 좋겠어요. 가자를 외쳐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수축형 삼각 패턴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9,835달러를 넘어설 경우 1,500달러 테스트하러 고고싱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200일 이평선이 있는 8,000달러 부분을 향해서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상황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준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항은 9,8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블룸버그 크립토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하느냐 떡락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토시 플리퍼라는 분석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9,800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월봉 마감이 좋았다. 이 저항선 위에서 월봉을 마감을 하게 된 것인데요. 보통으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 1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가
이후 2달 동안 떡락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조시레이저가 원하는 것은 매수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사서 올려주면서 1173불 이상에서 주봉이 마감되면은 고점을 높이는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6월은 비트코인에게 어떤 달이 될 것인가, 어떤 분석가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반면에 어떤 분석가는 자, 이거 봐라, 롱이 이렇게 높은데 잘도 올려주겠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9,800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것을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뚫으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뚫는 순간 이거 지지받고 확실히 볼륨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파 매수라고 하죠. 그것을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제 추매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미있는 짤 몇 가지를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위가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사람 다음과 같은 사인을 들고 있는데요. Bitcoin will save us. save us인지 save US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예,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러네요. 인종차별을 비트코인이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은 폭도들이 가게들을 약탈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게를 지칭하면서 그들은 비트코인만은 훔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말이죠. 비트코인은 폭도들이 가게에 침입한다라고 해서 훔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기프트 카드는 훔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격적인 짤을 한 가지 가져가 봤는데요. 미국의 미디어인 MSNBC라는 채널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화면이 나오면서 미국 폭도들 때문에 도시가 불타고 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월드워 Z 있죠. 그 좀비 나오는 그 영화, 거기에 있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화면으로 쓰고 있는 것이 딱 걸린 것입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놈들은 좀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암호화폐 시장은 평온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재밌었다,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